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룸 투자 매뉴얼 강의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 10강 세금 이야기고요. 세금 이야기 중에서도 요즘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 임대사업자 이야기, 임대사업자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궁금한 내용도 많으실 텐데 정작 우리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뭐 유튜브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찾아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룸을 구매함에 있어서 특히 대구 원룸을 구매함에 있어서 정작 필요한 내용들 A부터 Z까지 준비하였으니까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요 강의 한번 보시면은 적어도 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선 강의 내용들을 참 많은 분들이 호평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룸의 건축법부터 뭐 수익률, 매도인 이야기, 그리고 대구 원룸의 히스토리라든가, 그리고 원룸을 구매할 때에 있어서 마인드, 그리고 적정 투자금, 원룸 관리까지 다양한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반복해서 보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잘해보면서 이어갈 거고요. 이제 남은 강의는 세금 이야기, 원룸 잘 파는 방법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원룸 투자 매뉴얼 10강 세금 이야기, 임대사업자 관련 이야기와 기본 세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다가오는 2020년에 최대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임대사업자도 사실 관련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대구 원룸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드렸듯이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기준시가가 9억 이하라면은 임대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먼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주택만 있는 경우라면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면세가 뭐가 면세냐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축물 내장상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룸을 구매함에 있어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건물이라면 면세와 이제 과세 그 두 종목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하고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요거는 연 4,800만원이 기준이 되면서 초과할 것 같으면은 일반 과세, 그리고 미만이면은 간이 과세. 근데 기본적으로는 간이를 내셔야 되겠죠. 간이 내셨다가 만약에 4,800만원이 초과가 되면 그 다음 해에 세무서에서 우편 날라옵니다. 4,800만원 넘었으니까 일반 과세로 바꾸라고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중요한 실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거는 대출 승계 때문에 많죠. 대출 승계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잔금 전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세무서에 가지고 가시면은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2020년부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올해까지 임대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 21일까지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라고 우편이 몇 번 날라왔을 거예요. 날라왔는데 미등록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 가산세가 0.2%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0.2%라면 쉽게 얘기하면 100만원 낼 거 102만원도 아니고 100만 2천원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좀 할까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세제 혜택이 있을 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보시면은 취득세와 뭐 재산세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취득세는 우리 원룸은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시게 되면 이게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대구시 조례에 의하면 40제곱미터 이하인 가구를 두세 대 이상 이제 매입을 하시게 되면은 취득세가 100% 감면이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까지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은 100% 면제 감면. 근데 200만원을 넘으면은 85%까지만 감면이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는 어떻게 되느냐? 장기 8년을 내시게 되면 50%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원룸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만 혜택이 있는데, 근데 원룸이 제가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축물 대장을 뗐을 때 각 호실별로 면적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8년도 12월 4일부터 사용 승인 나는 건물들, 쉽게 얘기하면 중국 나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그렇게 각 호실별로 면적이 찍힐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관할 지자체에서. 근데 그 이전의 매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재산세를 감면받고 싶으시면은 건축사를 통해서 그거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가능은 한데요. 가능은 한데, 근데 전체가, 그러니까 임대 목적물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장기 8년을 내시게 되면은 재산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시더라도 저는 뭐 단기 4년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단기 4년을 냈다가 장기 8년으로 바꾸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장기 8년을 냈다가 단기 4년으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5일부터 임대사업자인데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도를 해버리면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수하시는 분이 똑같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은 과태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지자체에 등록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파시는 분이 단기 4년이면은 사는 분도 단기 4년이면은 과태료가 없는 거고요. 의무 임대 기간 중에 판다 하더라도 장기 8년을 가지고 계시면은 사시는 분도 장기 8년을 내셔야 되고요. 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자면서 주택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이면은 제가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대출 승계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기준 시가 9억 이하인데 임대사업자를 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국세청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 확인한 내용이고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 있죠. 포함되어 있는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왜냐하면은 주택기준시가가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기준시가하고 근린생활기준시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도 계획이 있는 분들, 집을 팔았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팔 계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소득세 추징 시에는 0.2%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공동소유 주택일 때, 요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뭐 부부면은 어차피 한 채 주택이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부부 이외의 사람과 공동소유 시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간이나 형제간에 그렇게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분별로 따져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세금 신고 안 해도 되고요.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근데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분이 세금이 이제 다주택자다, 2주택 이상, 그러면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게 될 때는. 이게 전부 다 임대사업자를 낼 때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어지간하면은 공동명의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할게요. 공동명의는 제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임대소득세 부분에서도 인별과세되기 때문에 혜택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양도소득세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를 했을 때는 인당 연임대소득과 기타 소득 합산이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인 그 대상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분리과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해버리면 종합과세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설명 다시 한번 이해되셨는지 확인하시고요. 이해 안 되셨으면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감면까지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2천만원이다. 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분리과세의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필요경비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은 60%, 그리고 미등록 시에는 50%고요. 그리고 기본공제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400만원, 미등록 시에는 200만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계산 다 해놨죠, 제가. 2천만원에서 1200만원 빼고 400만원 빼면은 과세 표준이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400만원, 그리고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800만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율은 분리과세에 해당되시는 분은 세율은 전부 다 14%로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버리고 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게 되면은 56만원, 미등록 시에는 112만원. 근데 여기서 막 지자체까지 등록을 했다. 그러면 단기 4년은 세액 감면이 30%가 있고요. 장기 8년은 75% 세액 감면이 또 있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당연히 없고요. 그럼 세액 감면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 결정세액이 단기 4년일 때는 39만 2천원, 장기 8년일 때는 14만원, 미등록 시에는 112만원. 요건 아마 추징되었을 때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산세는 0.2% 추가가 되긴 됩니다. 그럼 납부 금액은 지방소득세가 10% 포함되기 때문에 43만 1200원, 단기 4년일 때는요, 장기 8년일 때는 15만 4천원, 이렇게 됩니다. 미등록 시에는 123만 2천원, 여기에서 가산세 0.2%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은 제가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경비나 뭐 필요경비율을 뺀다든가 뭐 기본공제 뺀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임대소득에서 뭐 대출이자, 재산세, 수리비, 뭐 중개수수료 요런 거 빼시고, 그 다음 인적공제 등 공제 받고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6%에서 42% 계산하죠. 그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근데 보증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보증금은 비과세가 되고요.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면서 3억 초과 부분은 보증금도 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간주임대료로 계산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뭐 크게 언급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 빼기 3억을 하고요. 여기에서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요. 2019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2.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전체 보증금 합계 금액이 6억이다. 그렇게 되면은 60%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하니까 408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입이자도 장부상 기록이 되면은 뺄 수 있는데, 수입이자가 뭐냐면 내 보증금을 투자를 해서 번 금융소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이렇게 임대사업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6%에서 42% 말씀드렸던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그리고 1200부터 4600까지는 15%, 누진공제 108만원 되고요.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또 오늘도 내용이 자꾸 길어지네요.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많이 아실 거예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가액 9억 이하일 때, 실제로는 뭐 취득세 복비 정도 넘어도 되기 때문에 9억 조금 넘어도 되죠. 1가구 1주택이거나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시적인 1가구 3주택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좀 복잡해지는데, 현재
우리 고객분이 1가구 주택이에요. 일시적인 1가구 주택. 근데 최초의 집을 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집을 하나 더 샀으니까 1가구 주택이죠. 일시적인 1가구 주택. 근데 여기서 집을 하나 또 삽니다. 또 사는데 첫 번째 주택이 A라고 하고 두 번째 산 집이 B라고 하면 세 번째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B를 팔았어요. B가 뭐 별로 안 남아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1가구 3주택이었는데 일시적 1가구 주택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3주택 상태에서 중간에 끼인 집 B주택을 파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주택을 파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에는 9억 초과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됩니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고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보유 이상 시 최고 10년까지는 이제 8%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24%에서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요. 1세대 다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30%까지 요거는 3%씩 올라갑니다. 좀 째째하죠. 그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수시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보상이 기대되는 매물은 공동명의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것도 제 계산한 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거는 다 뺄 거 빼고 다 뺀 금액이에요. 양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뺀 그 금액이 아니라 기본공제라든가 다 뺀 겁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1억일 때 공동명의 시는 5천만원, 5천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단독명의에 2,100만원 낼 거를 공동명의 하시게 되면은 1,350만원 가량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표를 정리한 게 있긴 한데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취득세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 고객분들이 6억하고 9억은 잘 알고 계시는데 원룸 건물은 다가구 주택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택 부분이 6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9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데 몽땅 6억 9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분리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6억이 하면은 취득세가 1%, 지방기업세 0.1%,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에는 취득세 2%, 지방기업세 0.2%.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세분화돼서 100만원당 0.0067%씩 상승을 합니다. 근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데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건 제가 그 원룸 투자 매뉴얼 2강인가 그 중간에 2강 하고 나서 이제 긴급으로 취득세 개정안 말씀드린 내용인데 요 내용을 포함해 놨습니다. 6억일 때 현행은 600만원인데 개정되면 600만원 7억 5천이 기준점이 되면서 7억 5천 금액이라면은 현행이나 바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7억 5천이 넘어가 버리면은 내년부터는 세금을 더 많이 내시게 됩니다. 취득세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내년부터는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취득세가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총 4.6%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6월 1일 공부상 기준으로 6월 1일 등기부 등본상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부과되고요. 7월과 9월 절반씩 나옵니다. 주택이 그렇고요. 근린생활시설은 7월에는 토지분 나오고요. 9월은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세금 이야기는 대구 원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실 대구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종부세 내실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고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1인 기준 공시가액이 9억을 넘는 부분, 뭐 9억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9억 이상 되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주택일 경우에는 1인 기준 공시가액 6억 초과분 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세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 한번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를 했고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해서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론 추가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마지막 강의고요. 원룸 잘 파는 법
원룸 잘 파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강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선 강의 내용들도 시간 되시는 대로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OK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